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70%까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소콜TV의 유니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초강력했던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 11호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부동산 혹시 전화해보거나 방문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화 한 통 없대요. 현장은 지금 거래 절벽이고 이거 가격을 잡은 게 아니라 매도자 매수자를 다 잡아서 완전히 얼려버렸다. 시장을 마비를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노도강이나 강북 쪽은 완전히 거래가 전멸입니다. 지금 노도강 특히 강북 쪽 거래량을 보면은 11호 대책 규제 전에 열흘 동안 거래량과 11호 대책 이후 규제 이후의 거래량이 딱 비교가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노도강 통틀어서 거래량이 규제 이후에 한 건. 다른 손가락 나갈 뻔했어. 거래 절벽 완전히. 거래량이 이게 몇 프로가 줄어든 거예요. 이러면 530건이 거래되다가 열흘 동안 한 건. 그래서 이 한 건이 어떤 거래인가 봤더니 강북구 미아동 프루지오시티. 프루지오시티면 이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쪽으로 또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전용 18제곱미터. 그냥 너무 작은 거는 그냥 거래해라. 토지에 해당 안 된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기준 적용 이하라서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규제 이후에 열흘 동안의 거래가 됐겠죠. 그래서 집값을 잡았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죠. 노도강 특히 강북 쪽의 집값은 마비를 시켰다. 또 지금 사람들이 안 사고 안 팔리니까요.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가 대출 때문에 그렇죠.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번에. 반면에 같은 기간에 강남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강남구 33건, 서초구 19건, 송파구 85건, 용산구 9건, 총 146건이네요. 지금 규제 나오고 나서 총 146건이 열흘 동안 거래가 됐는데 그 거래량이 서울 전체 거래량의 84%. 전혀 영향을 안 받았네요. 이번 규제가. 강남도 줄어들었어요. 강남도 줄어들었는데 서울 전 지역이 완전히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마비가 걸려버린 거죠. 이거 뭐 강남 고가 아파트들 폭등하는 것 좀 가격 좀 눌러라 했더니 이건 무슨 강북 서민들만 때려잡고 이번 규제로 강남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지금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죠. 강남은 원래 규제 있던 거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규제 자체는. 대출만 조금 줄어들었지. 대출도 뭐 6억 해주던 거 4억이나 2억으로 줄어드는 건데 뭐 30억짜리 2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2억 없다고 사려던 거 안 사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서민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높죠.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반면에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현금으로 거의 많이 매수를 하니까 영향이 좀 덜 받았던 거네요. 뭐 원래 목표가 강북을 때려잡고 강남은 놔두는 게 목표였으면 맞겠죠. 근데 원래 목표는 그 반대 아니었나요? 그래서 서민들은 대출을 좀 많이 받잖아요. 60% 정도 대출 받고 뭐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70%까지 받고 막 그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다 40%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잠깐 중단한 거죠. 와, 이거 대출이 줄어들어서 잠깐만 그러면서 그럼 내가 보던 데보다 더 하급지를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그냥 전세 살던 거 만기 됐는데 2년 더 연장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대기 수요로 머물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강남 부자들은 막 대출 받아서 강남으로 들어오던 비강남 지역 사람들이 수요가 싹 사라졌으니까 아니 현금이 많으니까 이제 경쟁자들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서민들이 가장 뒷목 잡은 부분이 이거죠. 이번 대책을 발표한 고위 공직자들이 갭 투기, 정비 사업 미리 딱지 사고 다주택자 2주택을 강남에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두 분이나 사퇴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과 전혀 공감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세 껴놓고 사는 거고. 다만 이번 정책이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서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잠깐 기다려라. 가격 떨어지면
집을 사라.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건가? 뭔가 네. 장벽을 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지.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지. 그래서 10월 15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 규제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열흘 동안 그렇게 거래가 됐고 이제 11월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초반에 아파트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10월 거래량도 다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약을 해도 한 달 뒤까지 신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 돼야 10월 달 전체 토탈 집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도 지금 신고된 것만 6,700건 이 정도 되니까 아마 8,000건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지금 11월 초 신고된 것만 한번 보면은 지금 50건이 안 돼요. 서울 전체가. 6.27 대책 나오기 직전에 6월 달 거래 터졌을 때 11,000건이 넘었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월 초지만 지금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신고된 게 50건이 안 된다. 그러면 5주가 지나고 나면 이게 1,000건 넘을 수 있을까요? 그 6.27 대책 나오고 11,000건까지 거래되던 게 갑자기 4,000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8,000건 거래되던 게 3분의 1 토막 나면 맥시멈 2,000건은 못 넘을 것 같다.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을 것 같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갈까요? 6.27 대책 보면은 규제 발표하고 한 2달 정도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폭발했잖아요. 네, 이제 분석을 하시네요. 이번에도 네. 두세 달 가지 않을까 싶은데. 6.27 대책보다 이번이 셌어요, 약했어요? 셌어요. 세면은 3, 4개월 가지 않을까요? 음. 네. 그럼 어쨌든 올 겨울은 이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럼 이제 내년 봄까지는 우선 정부에서는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이번에 규제가 11월 규제가 굉장히 초강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개월 그러면은 10월 달서부터 11, 12, 1월까지 그리고 1월에는 또 대출이 다시 은행들이 재개를 하고 대출을 이제 은행도 뭐 예대마진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지 은행이라는 기업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출을 뭐 재개하고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위기가 풀리거든요. 특히 12월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규제의 영향이 12월 달에 원래 대출도 막히는 데다가 은행들이 그리고 요번에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세게 나와갖고 올 겨울은 굉장히 차가운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되는 평균 금액 자체는 올라갔어요. 15억이네요. 평균 매매 거래. 그죠? 16억 가까이 되죠? 그 직전에 10월 달에는 11억 정도 대 서울이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13억대거든요. 규제 전에는 좀 싼 물건들을 위주로 거래가 되다가 규제 이후에는 11월 달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강남권 거래량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강남권도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거래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정고점은 뭐 계속 돌파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균 거래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올 2, 3월 달에 강남 쪽이 거래 평균 금액이 높으니까 높았다가 지금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었거든요. 그 얘기는 강남도 거래되지만 이제 강북 쪽으로 온기가 번져나가고 있다가 이 규제 때문에 완전히 폭삭 속았수다. 폭삭 망해수다. 그러니까는 노도강하고 금강구 이쪽이 그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의 영향으로 완전히 거래가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대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은 때려잡고 주식은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넘어설 거다. 그래서 4,200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엊그저께 젠스나운 와갖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AI 선도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세계 3위의 그런 소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이고 있죠. 주식은 이렇게 화랑인데 부동산은 지금 어떤가요?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고 주변에 매도자든 매수자든 아니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마음이 지금 편한가요? 편한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니따님은 편하잖아요. 아니요? 안 편해요? 네. 세입자 이제 만기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죠? 그 고민이 많아요.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음. 내가 이 세입자가 만기 될 때 조금
뭐 2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세입자가 한 3년만 살고 나가가지고 내가 좀 그때 좀 독립하고 싶은데 내 스케줄이 또 있잖아요. 내 스케줄을 이제 세입자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집주인하고 세입자뿐만 아니라 지금 매수자, 매도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4분면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3분면인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항상 창조적인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4분면 생각하잖아요. 매도자, 매수자, 집주인, 세입자. 뭐 이렇게 돼 있지 뭐. 다 이렇게 거래하는 거지 뭐. 매수하려는 사람 있고 매도하려는 사람 있고 집주인 있고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세입자 있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4분면이 아니라 매도자는 자기 실거주 집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입자하고 집주인 얘기할 때 집주인은 그 집에 안 살면서 세입자한테 전세나 월세를 줬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쨌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우선 자기 집을 빌려준 것뿐이잖아요. 그럼 이 양쪽 4분면 중에서 왼쪽은 매도자하고 집주인은 같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묶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자나 세입자, 세입자가 집을 매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매수자 중에는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을 팔고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거주 갈아타기 하시는. 그러니까 이걸 갈아타기라고 하죠. 우린 보통 처음 보는 거죠.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매수자 중에는 자기 집을 팔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를 팔고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거나 서울 비강남권에서 강남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매수자를 강북을 못 팔게 하니까 강남을 못 들어가는 거지. 자기 집을 팔아야 강남을 들어가는데 자기 경기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규제가 걸려버리니까 그거를 다시 살 사람이 대출이 이제 40%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 도미노처럼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가 자기 경기도에서는 매도자인 거야. 그리고 강남 들어가려고 봤더니 15억 이상은 6억 대출되던 게 4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은 안 팔리고 들어가려는 집은 대출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서 2억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경기도에 10억짜리 팔고 강남 15억짜리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그대로 세입자지. 근데 이 세입자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자기가 이게 뭐 서울에서는 전세 살지만 경기도에 청약 받아서 새 아파트 뭐 하나 사놓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세입자분들은 이제 청년이나 미혼, 신혼부부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세입자. 그러니까 이 구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매도자이면서 내가 매수자고, 내가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이고, 내가 캥거루족이면서 집주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매도자는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매도자는 매도하면 그냥 현금을 들고 다리 밑에서 사나? 갈아타기 할 집이 자기도 갈아탈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살더라도 자기는 더 좋은 강남으로 가거나 강남에 살더라도 자기는 이 구축 90년대 아파트 팔고 한강뷰 신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대출은 줄어들고 자기 집 들어오려는 사람도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은 와서 사긴 하죠. 네. 그래서 강남 매도자는 큰 불편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비강남 이번에 규제가 돼갖고 대출이 70% 원래 되던 곳이 갑자기 규제 지역이 돼서 40%로 줄어준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서울 나머지 전 지역 사람들과 그리고 경기도 12곳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멘붕이죠. 강남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줄어들고 자기 집은 팔리지가 않고 자기 집을 매수할 사람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매도자도 강북 매도자와 강남 매도자 매수자도 강남 매수자와 강북 매수자는 다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강북 매수자. 강북 매수자 40%밖에 대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애 최초. 70%까지 되니까요. 네. 11호 대책 이후에 이틀 뒤에 10월 17일 날 정부에서 이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러면서 보완해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제일 운이 좋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하고 거기 실거주 조건이 있는 한 연봉 8,000대, 7,000대 이런 분들이 지금 대출이 다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 어쨌든 지금 제일 좋은 사람은 생애 최초하고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 무주택이면서 연봉 합산 7,000, 그러니까 3,500, 3,500 공무원 정도 연봉. 네. 그런 사람들 강북을 지금 생애 최초로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좋죠. 노도강이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자 우위 시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서 골라서 사죠.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오늘은 생애 최초다. 그리고 무주택자다. 그리고 연봉이 실수요자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2개월 겨울을 노리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공격적으로 임장을 다니셔라. 집을 보시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아마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거다. 매도자도 어서 오시라고. 맞아요. 아, 할인해 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할인 물건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너도강, 금강구. 근데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왜요? 여러분, 지금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아, 규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아. 일부 규제 철회를 할 거예요. 지금 야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왜요? 원래 9월달 자료를 가지고 요번 대책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직전 3개월이거든요. 6, 7, 8월 자료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달에 되게 많이 폭등했잖아요. 6.27 대책 나오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 전역이 지정이 돼도 된 건데 그날 10월 15일을 발표하는 날 9월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구청장들이 지금 모여갖고 막 정부에 공동 성명 막 발표하고 성명 네. 발표하고 네. 국회 앞에서 막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막 내년 지방선거 보자 막 그러면서 난리 치잖아요. 봐봐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폭등했던 21년도 이후 22년도에 전 세계 금리가 폭등하면서 이게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전 지역이 다. 그 이후 강북 쪽은 아직도 정고점도 회복 못했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기 데이터 보세요. 그 지금 이렇다니까. 지난 3년 동안 정고점을 폭등한 지역만 규제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노도강이나 이 아래쪽까지 다 했냐 이거지. 이거는 인생의 아이러니,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 근데 그거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 전체가 지정이 됐는데 규정상 직전 3개월이다. 근데 그날 발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반영을 안 했다는 건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야당 의원이. 그러면은 서울 노동하고 중랑구, 금강구 그리고 경기도의 수원 쪽 요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행정소송에서 이기면은 해지죠. 근데 이걸 과연 모르고 했을까? 정부에서? 알면서도 했죠. 알면서도 했죠. 그럼 풀어주고 그 왜냐면 이번에 원래 서울시장이 얘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거기를 빼고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하고 경기도 폭등하는데 이렇게 양쪽을 다 지정을 하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개의 지자체를 같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뭐 맘대로 한 거지 뭐. 서울시의 의견을 듣긴 뭘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나는 반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폭등하는 지역 마포나 성동 정도는 지정을 해도 돼도 서울 전역을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신나게 지금 자기 반대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거는 절차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